우리 여섯 지문을 진도 나가니까 우리 A반 친구들도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막 넋이 나갔더라고. 넋이 나갔어. 막 해롱해롱 거리면서. 생각해보니 6지문은 아닌 것 같으시네. 하나 못할 것 같은데. 그 와중에 감기를 제주도에 네, 가가지고 6지문은 8파장 아니더라 우리. 20번대에서도 근데 좀 어려운 지문이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되게 빡빡한 상황이잖아요. 이번 주 내에 진도 끝내야 되고 진도 끝난다고 또 다가 아니잖아. 도식화하고 또 그쵸? 뭐 할 거 겁나 많잖아. 그냥 네. 겁나 많죠. 내가 그때도 말했다시피 이제 그 교과서랑 19년도과 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이것만 해도 겁나 빡세.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할 거냐, 진행하면서 여러 번 이제 서술형과 어법 문제 나올 수 있는 지문이 총 4지문이죠. 그래서 그 4지문은 제가 나올 때마다 이거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해줄 겁니다. 여러분이 별도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글의 세부 내용과 전체 내용만 보고 빠르게 넘어갈 겁니다. 어법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부분, 뭐 시험에 변형돼서 나올 수 있다 이런 거는 최대한 생략하고 넘어갈 거예요. 왜? 어차피 도식화해서 다 해줄 거니까. 알겠죠? 그리고 도식화 다 했어요. 21년 이거는 다 했어요. 이걸 먼저 했어요 제가. 19년도 거를 못했어요. 19년도 거를 아직 못했고, 이거는 이제 이 모내기 작업하면서 같이 해갖고 여러분 시험에 안 들어가는 것도 이제 다 했습니다. 18번에서 45번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이 도식화랑 유의어까지도 다 해놨거든요. 네, 유의어는 최소한으로 뽑았습니다. 진짜 최소한으로. 왜냐면 기본 단어가 아까 받으셔서 알겠죠? 430단어예요. 430단어. 이거 모의고사 단어가. 그래서 진짜로? 네, 몰랐는데? 430개예요 단어가. 어쩐지 살짝 듣고만 했던데. 탄도 울고 가겠어요, 쌤. 아니 이거는 약간 학교쌤을 타고 싶은데 대신에 유의어는 100단어 이하로 제가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주제 관련된 것만 진짜 집약적으로 뽑아갖고 한번 최소화를 좀 한번 해볼게요. 유의어도 다 만들어 놓긴 했는데 뺄 거 빼고 해갖고 좀 최소화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거 시험 볼 때, 단어 시험 볼 때 430개 한 방에 외우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오늘 진도를 30번까지 나갈 거기 때문에 30번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외우면 되거든요. 근데 30번에 해당하는 게 니네가 어디까지인지 모르잖아. 170번까지예요. 170번. 그 단어장 기준으로. 사실 그럼 170하고 또 전에 있었던 거 9월 거 아니 일단 170번. 오. 그것만 일단은. 네. 기분이 약간 좋아지고. 근데 얘들아, 너네가 잘 알잖아. 어차피 다 외워야 돼. 어차피 다 외워야 돼. 우리 다 다음 주에 시험이야. 인생. 다다음 주 월요일부터. 월요일날 직보예요. 월요일날. 화요일이 시험이니까. 근데 월화가 다 수학 영어잖아요. 자, 갈 길이 멀죠? 얼른 갑시다. 영화하고 있어 다 적는 거예요. 아이고 시험 끝났네. 저도 이번 주말에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이거 하고 하느라. 뭐 여러분도 당연히 힘들었겠지만. 예. 근데 아마 이번 주 내내 잠 못 잘 예정입니다. 할 게 많네요. 자, 21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글의 전체적인 내용이 뭔지 한번 쓱 말해주고 넘어갈게요. 안 쓰셔도 됩니다. 어차피 내가 다 정리해서 줄 거예요. 자,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은 기후변화의 원인은 화석연료 산업이 아니라 우리의 무분별한 소비 행위 때문이다. 가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은 어렵지 않죠. 그렇죠? 네. 자, 그럼 바로 가볼게요. 자, 좀 빨리 갈 거니까 질문할 거 있으면 바로바로 하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갈게요. When it comes to 하면은 뭐뭐에 관해서라면 이런 뜻이지. 그럼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해서라면 many 자체가 주어로 쓰인 거야. 많은 사람들은 blame 나왔는데, 자, 요거는 좀 중요한 편이니까 필기를 좀 할게. blame A for B거든. 그래서 B에 대해 A를 탓하다 이런 뜻이야. B에 대해 A를 탓하다. 뭐 비난하다. 뭐 이런 뜻이죠. 지금 문장 구조를 보면은 for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지금 3개 이렇게 목적어 1, 2, 3번 나온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목적어 1번이 A, 이 for D가 B, 여기도 A, B, A,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B에 대해 A를 비난하고 B에 대해 A를 비난하고 B에 대해 A를 비난한다. 그냥 이거야. 간단하죠? 네. 자, 그럼 해석해본다.
많은 사람들이 뭐에 대해 뭘 비난하느냐? 펌핑 그린하우스 가스 있으니까 그 그린하우스 온실가스 방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화석연료 산업을 비난하고요. 그리고 burning rainforest니까 이제 그 열대우림 태우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농업 부문을 비난하고요. 그리고 과도한 의류를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는 패션 산업을 비난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총체적으로 말하면요, 결국에 이겁니다. 이거를 패러프레이징해서 좀 짧게 말하자면요, 사람들은 기후 변화에 대해 생산을 탓한다는 거예요. 생산을 탓한다. 됐어요? 생산 행위를 탓한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화석연료 산업, 그리고 뭐 이제 농업 부문, 그리고 패션 산업, 이게 다 뭔데요? 다 생산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쟤네가 공장 돌리니까 기후가 이렇게 변화하는 거 아니야? 얘네를 갈군다는 거예요. 됐어요? 네. 그런데 but wait. 자, 하지만 기다려봐. What drives these industrial activities? 무엇이 drive, 가동시키느냐? 이러한 산업 활동을요. 즉 쉽게 말하면 이 산업 활동이 왜 발생하는 건데요? 소비 때문이죠. 됐어? 아니 우리가 즉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을 거 아니야.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발을 안 신어요. 그러면 신발 공장을 돌릴 일이 있어요? 없잖아. 그렇잖아. 네. 그러면 생산이라는 건 결국에는 소비가 있기 때문에 생산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더 근본적으로 가는 거야. 기후 변화의 원인은 생산이 아니라고요. 더 근본적인 소비가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됐어요? 네. 자, 그러면은 결국 이 두 문장, 여기 아래 문장도 보자면 기후 변화는 총체적인 산물이랍니다. 뭐의 산물이냐? 각각의 사람의 행동의 산물이에요. 그럼 여기서 각각의 사람의 행동이 뭔데? 소비 행위를 말하는 거죠. 됐어요? 결국 이 두 문장이 이 글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기후변화에 대해 생산 행위를 탓하는데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뭐다? 생산이 아니라 소비 행위 때문에 기후변화가 발생한다라는 거겠죠. 소비 행위 때문에 기후변화가 발생한다. 됐어? 이거야 이거. 이거 봤으면 끝났어요. 이 지문은요. 그래서 전체 내용 끝났습니다. 소비 행위 때문에 기후 변화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냐? 다 부연 설명이에요. 부연 설명. 자, 그러면 부연 설명 부분은 빠르게 읽고 넘어갑시다. 주된 내용 다 봤으니까. 자, for example 볼게요. 예를 들어서 fossil fuel industry. 자, 화석연료 산업은요, is a popular scapegoat. 이 scapegoat이 희생양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유의어를 좀 써볼게요. sacrifice 이렇게 써도 되겠죠? 희생양. 네. 아니면 조금 그럴듯하게 쓰자면 sacrificial victim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victim이라는 것 자체가 피해자, 희생자 뭐 이런 거니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희생당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기후 위기에 있어서 화석연료 산업이 가장 일반적인 희생양이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 기후 변화에 있어서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 게 이제 온실가스잖아요. 온실가스.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이유는 화석을 태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화석연료를 태우는 행위를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여러 가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가장 대표가 전기 아닐까요? 전기.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화력발전소가 제일 많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전기를 쓰고 있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은 화력발전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아유 저 화력발전소 많이 돌리니까 쟤네 때문에 기후가 이러는 거 아니야, 미세먼지 생기고 이렇게 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거면 전기를 안 써야지. 자연인으로 살아야죠. 그렇죠? 전기 쓰는 주제에 화력발전 돌려서 전기 쓰는 주제에 걔네 생산한다고 뭐라 하면 그거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다음 내용 보면 하지만 why do they drill and burn fossil fuels? 왜 그들은 drill 하느냐? 여기서의 drill이 시추하다라는 건데요. 멍멍이 이름 아니고요. 이 시추가 뭐냐면은 그 뭐 몰라도 되는데
우리가 지하 자원을 탐사하기 위해서 드릴로 이렇게 뚫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 작업 자체를 시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하 자원을 탐사하기 위해 드릴로 구멍을 뚫다. 됐어? 이 엄청나게 긴 말을 한마디로 시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럼 그들은 왜 시추하고 화석연료를 태우느냐?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이 화석연료 산업은 왜 생산을 하느냐? 아주 쉽게 말하면 그럼 왜 그렇겠습니까? 소비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럼 그 내용이 나오겠죠. 뒤에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제공합니다. 우리 일반인을 말하는 거고요. 그들은 화석연료 산업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화석연료 산업에 있는 사람들한테 뭘 제공하느냐? 강한 재정적 동기부여를 제공한답니다. 말이 조금 애매하죠? 강한 재정적 동기부여를 제공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화석연료 산업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돈을 벌려면은 생산을 해야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더 구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이게 팔려야 돈이 벌리는 거잖아.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근데 팔린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매를 하잖아. 화석연료로 인해서 나온 어떤 생산물이 있을 거 아니야. 대표가 아까 말했던 전기겠죠. 우리는 화력발전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전기를 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전기를 쓰니까 이걸로 인해서 그 사람들한테 수익이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익적인 동기부여를 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강한 재정적 동기부여를 해준다는 거는 우리가 화석연료 산업을 굉장히 많이 이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한다. 오케이? 그래서 그 예시가 나옵니다. 예시를 볼까요? 몇몇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여행을 가죠. 비행기나 자동차로요. 근데 비행기나 자동차를 뭘로 가동시킵니까? 퍼실 퓨어를 태워서 가동시키는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또 몇몇 사람들은 전기를 낭비한다. 여기 나왔네요. Generated by burning fuel in power plant. 파워 플랜트는 발전소예요. 그럼 발전소에서 연료를 태움으로써 발생되는 전기를 또 사용하는 거죠. 낭비하는 거죠. 또 예시가 나옵니다. 몇몇 사람들은 use and throw away plastic products. 몇몇 사람들은 사용하고 버린답니다. 플라스틱 제품을요. 근데 이 플라스틱도 뭘로 만듭니까? 석유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derive from crude oil every day. 매일매일 원유예요. 원유, crude oil이 원유로 얻어진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고 버리는 거죠. 그렇죠? 즉 우리가 일상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석연료 산업에서 나온 여러 가지 생산물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비 행위 때문에 생산이 있는 거고 그 생산으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발생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뭐랍니까? Blame the fossil fuel industry. 자, 화석연료 산업을 비난하는 거는요. 뭐 하면서? Engaging in these behaviors. 이러한 활동, 이러한 행동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화석연료 산업을 비난한다? 그럼 이건 뭐다? 자기 얼굴에 대한 찰싹 때리기다. 지 얼굴 때리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함축의 미추론으로 나왔었어요. 그렇죠. 시험에서. 네. 자기 얼굴 때리는 거다. 자업자득이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다는 거겠죠. 전체적인 내용은. 네. 그렇죠? 자, 그래서 내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기후변화의 원인은 다시 한번 뭐다? 생산이 아니라 소비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쉽죠? 네. 넘어갈게요. 22번. 그러면 그 도식화를 할 때요. 그러면은 표현을 그 방귀기능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아니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화석연료 산업 때문에 기후 변화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면 여러분이 그래요? 그런 말 안 하잖아, 니네. 니네는 그런 말 안 하잖아.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지가 지뺨 때리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전부터 느낀 건데 용성아 속담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속담 문제 안 나옵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너무 애매하고 어려워요. 속담은 교훈, 묘지에 관련된 건데 좀 유행이 지난 유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 알으셔도 됩니다. 됐죠? 네. 어려워. 너한테 어려워서 그래. 자, 22번 볼게요. 22번도 쉬워요. 자, 딱 여기까지 쉬워. 오늘 할 질문. 여기까지 쉬워요. 자, 전체 내용 바로 갑니다. 고객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객 정보가 활용될 필요가 있다 입니다. 이게 이 글의 요지예요. 쉽죠? 오케이. 자, 바로 갑니다. 정보는
worthless가 돼요. 자, 가치가 없는인데, 자, 우리 이제 항상 가치에 관련된 거 나오면은 또 이제 주의해야 할 시리즈가 있죠. 잠깐 정리해 봅시다. value of 가치 있는이죠? priceless. 인간은 매우 가치 있는. 귀중한 무슨 뜻? 매우 가치 있는. 가치 있는. 됐어요? 매우 가치 있는 거죠. 또 비슷한 게, priceless. 그렇죠. priceless. 이것도 졸라 가치 있는 거죠. 네. 왜냐면 값을 매길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럼 진짜 가치 없는 시리즈는 책에 나와 있는 worthless가 일단 되겠고요. 그 다음에 value에다가 less를 붙인 것도 있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가치 있는, 귀중한 뭐 이런 뜻입니다. 이런 시리즈. 여기가 가치 없는.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 요겁니다. invaluable. 뭔가 인이 붙었으니까 바니어스럽게 생겼잖아. 그치? 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저기 worthless 자리에 invaluable 쓰면 당연히 틀리겠죠. 그렇죠? 네. 정보는 매우 가치 있다? 이러면 안 되겠죠. 자, 내용을 다시 요거 간략하게 정리하고 자,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보는 가치가 없대요. if 뭐 한다면 you never actually use it. 너가 실제로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요. 네. 아니 사용을 안 하는 정보가 무슨 쓸모가 있어요? 정보는 사용을 해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 그렇죠? 네. 바로 이어서 갑니다. Far too often 너무나 자주 companies 회사들은요 수집한답니다. valuable 나왔네요. 가치 있는 고객 정보를 수집한대요. 근데 그 정보가 어떤 정보냐? That ends up buried and never used. end up ing 또는 end up pp 결국 뭐뭐 하게 되다. 결국 뭐뭐 되게 되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럼 결국 묻히게 된대요. 네. 그리고 결코 사용되지 않는답니다. 뭐가? 정보가요. 됐어? 그러니까 정보를 수집은 했어 회사에서. 근데 사용을 안 한대요. 묻히게 된대요. 그러니까 그 정보는 쓸모없는 정보죠. 그죠? 이어서 갑니다. They must ensure 그들은 여기서의 그들은 회사들이에요. 회사는 must ensure 보장해야 돼요. 뭐를? 이하를요. 그들의 데이터, 즉 고객 정보 말하는 거죠. 고객 정보가 accessible하게 됐어요?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된답니다. For use, 사용을 위해서. At the appropriate times, 적절한 시기에서의 사용을 위해서 고객 정보가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된답니다.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주제예요. 이게 필자하고 싶은 말이야. 됐어? 필자하고 싶은 말. 다시 한번 보다. 고객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잘 써먹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전까지 뭐라고 했는데 안 써먹는 정보는 쓰레기니까요. 됐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예시 나와야겠죠? 주제 나왔으니까. 그래서 호텔의 경우에 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뭐라 나오나? For a hotel. 자, 호텔에서는요. 이거 구문문석 좀 잘못되어 있는데 수정 좀 할게요. 여기가 주어입니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AM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적절한 시기가 어떤 적절한 시기? 그 데이터 사용을 위한 하나의 적절한 시기가 바로 뭐랍니까? 체크인이래요. 체크인. At the front desk. 그 프런트 데스크에서의 체크인이랍니다. 우리가 그 호텔을 들어가면은 가장 먼저 들리는 곳이 프런트 데스크잖아요. 그렇죠? 호텔 딱 들어가면 이게 프런트 데스크. 손님이 딱 이제 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가장 이제 고객 정보를 가장 이제 잘 적절한 시기에 사용하는 건 요때 아닐까요? 뭐 우리가 객실 안내받는데 뭐 고객 정보가 필요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데스크에서 가장 사실은 중요하겠죠. I often check in 하면서 이 필자의 직접적인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주 체크인을 한대요. 어떤 호텔에서. 어떤 호텔이냐면 I've visited frequently. 내가 자주 방문했던 호텔에서 내가 자주 이제 체크인을 한대요. 그런데 여기 좀 해석 좀 잠깐 볼게요. 여기 콤마 나왔고 only 나왔고 여기 투부정사 나왔죠? 여기 해석 좀 알려드릴게요. 콤마하고 only 투부정사 나오면 얘들아 이 only를 그러나로 해석하면 되거든? 그러나 그래서 이거는 그러나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딱 떨어져요. 그러나 뭐뭐 하다. 문법적으로 말하면은 이 투부정사가 부사적 용법의 결과적 의미로 쓰인다 뭐 이런 건데요. 그딴 거 몰라도 돼요. 필요 없고요. 콤마 only to 동사원형은 그러나 뭐뭐 하다로 해석하면 돼요. 알겠지? 자, 그럼 여기 only 나왔고 투부정사 나왔어. 근데 그 사이에 요 덩어리가 나와 있죠. for 목적격. 뭡니까? 의미상 주어입니다. 됐어?
그러면은 해석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나 얘가 뭐뭐 한다.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별거 없지? 그럼 다시 갈게. 얘가 자주 방문했던 호텔에 종종 체크인을 하는데 그러나 프론트 데스크에 있는 사람들이 준대요. No indication을요. 그러니까 indication은 어떤 표시를 말하는 건데 어떤 표시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no가 있으니까. 그럼 어떤 표시냐? That they recognize me as a customer. 자, 이거는 동격의 대시입니다.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손님으로서 인식한다는 표시. 됐어? 그런 것을 주지 않는답니다. 됐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호텔에 갔어. 근데 이 호텔에 굉장히 많이 갔어. 근데 그러면은 여기에 이 호텔에 고객 정보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이 호텔에 언제 몇 시 몇 분에 방문했고 어느 객실에 머물렀고 얼마 동안 머물렀고 이런 거 다 있지 않겠냐? 당연히 내 그 고객 정보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난 되게 많이 갔는데 이 데스크 직원을 보면은 나를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은 왜 생판 모르는 사람처럼 대할까? 이유가 간단합니다. 회사 차원에서는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고객 정보를. 근데 이 데스크 직원은 내 정보를 못 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위에서 뭐라고 했는데 고객 정보가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된다고 그래서 얘기한 거잖아. 됐어? 네. 얘가 지금 고객 정보에 접근이 안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얘가 내가 100번을 방문했어도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됐어? 아니 물론 정말 많이 방문한 사람이라면 그냥 안면으로 알 수도 있겠죠. 근데 아니 뭐 호텔에 손님이 한두 오나? 엄청나게 많이 올 텐데. 근데 얘가 10번 방문했는지 30번 방문했는지 그걸 내가 어찌 알아? 난 데스크 직원일 뿐인데. 직원도 계속 로테이션 도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1000번 방문한 사람이야. 그러면은 VIP잖아요. 그렇지? 그럼 딱 이제 고객 정보 딱 쳐갖고 보니까 이 사람이 1000번 방문했어. 그러면은 막 VIP 대접해주고 어우 막 하면서 이렇게 막 대접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손님 입장에서는 또 기분이 좋겠죠. 내가 이렇게 좀 대접받는구나 하면서. 그렇죠? 그러면 이 손님은 어떻겠어요?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다니니까 대접을 받으니까 직원이가 말한 대로 계속 여기를 오게 했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지금 전혀 못 해주는 거잖아. 왜? 고객 정보를 열람할 수가 없으니까. 이해돼요? 자, 그래서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볼게요. 자, 그 호텔은 must have pp 나왔네요.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됐어? 조동사의 have pp.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그 호텔은 저장했음에 틀림없어요. 뭐를? A record of my visits. 나의 방문 기록을 저장했음에 틀림없어. 그러나 그들은 make, 만들지 않았대요. 그 정보를 접근 가능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To the front desk clerks. 어떤 거에게? 그 데스크 직원에게. 그러니까 데스크 직원이 정보를 연락을 못 한다고. 내가 아까 말했다시피. 정보를 못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기록은 나와 있는데 정보 접근이 안 되니까 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어서 볼게요. They're missing. 그들은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 회사들은요. 뭘 놓치고 있다? 주된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야. 어떤 기회? 과로할 기회를 놓치는 거죠. To utilize data. 데이터를 활용할 기회예요. 왜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To create a better experience. 더 나은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경험? Focus on customer loyalty. 고객 충성도에 초점이 맞춰진 더 나은 경험을 만들기 위해 데이터를 활용할 주된 기회를 놓친 거죠. 무슨 말입니까? 손님이 왔어, 고객이 왔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아까 말했다시피 1000번 방문한 사람이야. 그러면은 완전 VIP야. 그럼 이 VIP에게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이라던가 아니면 혜택도 필요 없어. 그냥 말 한마디라도. 아유, 우리 VIP 고객님이 오셨네요. 아유, 이쪽으로 가시죠. 그냥 이런 거. 뭐 별거 없잖아. 그거 그냥 하나로 고객의 마음이 움직이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 고객이 더 나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잖아. 이 정보만 알았더라도 그런 행동을 그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이 사람을 잘 대접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야 승호가 지금 우리 학원에 지금 한 5년 다녔어. 근데 내가 아직도 승호 이름을 몰라. 영채야 왔어 막 이래. 얘네 누나 이름 말하면서. 그러면 승호가 어떻게 써? 열받아서 학원 끊어버리지. 엄마. 아니 로이쌤이 나 5년 봤는데 아직도 나를 누나랑 헷갈려. 얼마나 짜증나겠어.
아니 당연히 그렇잖아. 아니 당연히 그 고객 정보를 알고 그거를 활용해서 뭔가 이렇게 그 상대방을 대해줘야 고객 입장에서 뭔가 우대받고 이런 느낌이 드니까 당연히 여기를 계속 다니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고객 정보를 그냥 무분별하게 저장만 해놓고 활용하지 않는 여러 기업을 까는 거예요. 됐어요? 자, 문장 보겠습니다. Whether 뭐뭐이든 아니든 그들이 그 회사가 10명의 고객을 가지고 있든 10,000명이든 아니면 심지어 10,000,000명의 고객을 가지고 있던 간에 목표는 똑같아요. 그 목표가 무엇이냐? 만드는 거랍니다. 즐거운 고객 경험을 만드는 거라고요. 어떤 경험? 충성도를 장려하는. 됐어요? 고객 충성도를 올릴 수 있는 경험을 고객이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뭡니까? 모든 서비스 직종의 목표 아닐까요? 저도 마찬가지죠. 나도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잖아요, 여러분한테. 그러면은 당연히 여러분의 어떤 그 고객 경험도 고객 경험의 그 만족스러운 경험을 내가 제시를 해주려면은 당연히 여러분에 대한 정보를 내가 알고 있어야죠. 막 세심한 거 하나하나라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막 현빈이 못 본 사이에 살이 좀 쪘네 막 이러면서 농담이야? 자 아무튼가 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승호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네 뭐 이러면서 뭐 그런 거 이런 게 그냥 세심한 정보 아닐까요? 그냥 그런 것들 이런 것들로 사실 어찌 보면은 고객이 유치가 되는 건데 그런 거를 계속해서 놓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문장이 이 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네, 이게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주제랑 요지는 좀 다르죠.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즉 그들은 그 이제 정보를 저장은 하고 있지만 활용을 제대로 안 하는 기업은 결국에는 충성도를 높일 고객들이 충성도를 높일 가능성을 깎아먹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결국 고객 충성도를 높이려면 고객 정보를 제대로 활용해라 라는 게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쉽죠? 네. 넘어갈게요. 내가 아까 그거 얘기 안 했구나. 미안하다. 21번 서술형이랑 어법 나오는 질문이다. 미안해. 21번 아까 했던 거 처음에 했던 거 그 얘기를 안 했다. 쏘리. 그리고 23번도야. 23번 이것도 서술형이랑 어법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어법 포인트는 나중에 한번. 네, 일단은 내용 파악부터 하려고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어법 변형 테스트도 볼 거니까 사실 거기에서 어법 변형 포인트를 보는 게 제일 빠르지 않냐? 어법 변형 테스트를 통해서 보는 게. 자, 23번은요. 여기부터 조금 어려워집니다. 자, 여기부터 조금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기를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23번의 제목을 제가 말해줄 건데 제목이 짧거든요. 근데 좀 헷갈려요. 웰빙을 위한 두뇌 습관 형성 가능성. 이게 이 글의 제목이에요. 웨딩 결혼이요? 웰빙? 아니요, 결혼이 아니고요. 웰빙. 웰빙. 발음 좋았어요. 네. 일부러 내가 발음 그렇게 안 했는데, 네. 그러니까 행복이야, 행복. 쉽게 말하면. 웰빙을 위한 두뇌. 네, 행복, 웰빙을 위한 두뇌 습관 형성 가능성. 이게 이 글의 제목이에요. 두뇌 습관 형성 가능성. 말이 좀 헷갈리죠? 두뇌 습관 형성 가능성. 자, 뭔가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내용을 보면 되죠. 가봅시다. We used to think 하고 나왔네요. 우리가 생각하곤 했답니다. 이 말 자체가 통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때 생각했다는 건 지금은 아니라는 거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곤 했느냐? That the brain never changes. 자, 뇌가 절대 변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곤 했대요. 근데 바로 반박이 나옵니다. But 그러나 이 뉴로사이언티스트 신경과학자인 이제 리처드 데이비슨에 따르면 우리는 이제 알고 있어요. 대절을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뇌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요. 쉽게 말하면 뇌는 변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뇌가 변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구체적인 설명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Specific brain circuits. 특정한 뇌 회로가 grow 뒤에 형용사가 나왔죠? 뭐뭐해지다라고 해석합니다. 성장하다가 아니고요. 더 강해집니다. 뭘 통해서? 규칙적인 연습을 통해서. 요게 주요 소재예요. 주요 소재. 자, 결국
뇌는요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변화 불가능하다는 건 통념이고요. 변화 가능합니다. 뭘 통해서요? 규칙적인 연습을 통해서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 규칙적 연습이라는 거를 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하면요. 이 표현이 계속 나와요. 본문에서. 패러프레이징 되면서 계속 나옵니다. 결국에 그 변화를 할 수 있다는 거는 똑같은 행위를 계속해서 한다라는 뭐 이런 말로서 얘기하겠죠.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참고로 첫 문장이 주제예요. 왜냐하면 통념 반박이 다 나왔으니까. 자, 이어서 갑니다. 그는 설명하는데요. Well-being은 is fundamentally 근본적으로 no different than 하고 나왔는데 이게 사실 어법적으로 좀 잘못돼 있거든요. 이게 원래는 no different than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어법적으로 잘못된 표현인데 이 사람이 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해석할게요. 원래는 어법적으로는 틀렸어요. 원래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행복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Then 뭐라? Learning 배우는 거랑요. To play the cello. 그래서 첼로를 연주하는 걸 배우는 것과는 다르지 않답니다. 됐어?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부연 설명이 나오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연습한다면요. 행복의 기술을 연습한다면 그 사람은 will get better at it. 이런 거 은근히 좀 해석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잠깐 알려줄게요. 여러분 이거 대신 어떻게 해석하죠? 뭐뭐에 소질이 있는. 뭐뭐를 잘하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뭐뭐를 잘하다.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그것을 비교급으로 써볼게요. better라고. 그러면 뭐뭐를 더 잘하다. 그렇죠. 비교급이니까 뭐뭐를 더 잘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비동사 대신에 get을 써볼게요. get은 뭐뭐 해지다 또는 뭐뭐 하게 되다로 해석하거든요. 그러면은 뭐뭐를 더 잘하게 되다. 됐어요? 여기 나왔죠? get better at. 됐죠? 뭐뭐를 더 잘하게 되다. 자, 그 사람은 그것을 더 잘하게 된답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이제 비슷한 표현이 나와 있죠. practice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아까 위에서 나왔던 regular practice라는 표현이 나왔었죠? 연결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행복이라는 거는 연습을 통해 발달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창용이 왜 울어? 왜 울어? 피곤해서. 피곤해? 그러면 또 내가 또 나서야겠네. 눈이 시뻘건데? 눈이 왜 이렇게 빨갛냐? 눈 비볐어? 아니 피곤해서. 그래? 왜 얼마나 피곤하길래 그래? 나 서서 들을래 그러면? 괜찮아? 앉을 수 있어요. 그래? 아니 안 자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눈이 시뻘게 갖고 아마테라스 쓴 줄 알았네. 다음 볼까요? 자, what this means? 자, 이것이 의미하는 거는요. 바로 대절인데 you can actually train your brain. 자, 너가 실제로 can train, 훈련시킬 수 있다는 거야. 너의 뇌를요. 뭐 하도록? To become more grateful, relaxed, or confident. 더 감사하고 편안하고 자신감 있게 되도록 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By repeating experiences. 여기 나왔네. repeating. 반복함으로써. 됐어? 그러니까 규칙적 연습이라는 거는 결국에 반복이죠. 그렇죠? 반복이야, 반복. 그러니까 경험을 반복함으로써요. 어떤 경험이요? That evoke gratitude, relaxation, or confidence. 감사, 휴식, 자신감 이런 거를 불러일으키는 경험을 반복함으로써 이거를 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지범이가 로이쌤한테 갈굼당하면 행복해. 변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제 지범이가 어떻게 하느냐? 이 행복을 훈련할 수 있는 거야. 훈련. 어떻게 하면 돼? 나한테 갈굼받는 상황을 지가 만드는 거야. 계속 성적표 안 보내고 이제 뭐 숙제도 막 제대로 안 해오고 막 데일리 테스트 조지고 막 이러면서 계속 이러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때마다 갈구겠지. 그럼 이제 얘는 그때마다 막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야. 행복감을 느끼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얘는 행복한 그 상황을 의도적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그 상황, 그 행복이나 이런 그냥 한마디로 행복이라고 할게요. 내가 행복을 느끼는 그 상황을 불러일으키는 경험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로이쌤이 갈구는 거. 이거를 반복하는 거야. 내가 계속 갈궈. 그럼 이 반복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뇌가
그런 걸 느끼도록 훈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키워드는 뭡니까? 반복이야, 반복. 됐죠? 자, 그럼 다음 볼게요. 너의 뇌는 it 형성된답니다. by the thought 사고에 의해서. 어떤 사고? you repeat 또 나왔어 얘들아. 반복에 의해서. 너가 반복하는 생각에 의해서 뇌가 형성된답니다. 우리 저기 뭐죠?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죠. 그렇죠? 옛날에 제가 겪었던 게 이제 짧게만 얘기할게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학생이었는데 고1 때 간부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간부 수련회를 갔는데 바나나 보트를 타다가 내가 물에 빠졌어. 근데 물을 많이 먹었어. 근데 내가 물을 좀 무서워해요. 이게 나왔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야. 진짜 뭐 이랬어 진짜. 숨이 안 쉬어져갖고. 근데 이제 옆에 있던 선배가 악 하고 소리를 지르래요 한번. 그러면 숨이 쉬어질 거래. 그러니까 나 이제 그러니까 내가 악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진짜 뻥 뚫린 것처럼 숨이 쉬어지는 거야. 나중에 이제 식당 가고 이제 밥을 먹는데 그 형이 하는 말이 사실은 난 그딴 거 모른다고. 그냥 되게 미급 상황처럼 보여갖고 그 형이 그냥 아무 말이나 짓거린 거래. 하기 싫어가지고. 근데 이제 내가 그 상황에서 되게 긴박한 상황에서 악 하니까 진짜 이게 됐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그냥 겁먹어서 그랬던 거야. 겁먹어서. 사실 숨 쉴 수 있는 거였는데 내 정신이 이제 겁을 먹어갖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사람의 말을 100% 믿은 상태에서 하니까 숨이 쉬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일종의 플라시보 효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를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적으로 어떤 특정한 생각을 갖게 되면은 우리가 실제로 그 사상을 갖게 된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네가 반복하는 생각에 의해서 뇌가 형성된다고요. 되셨죠? 그러니까 세뇌가 무서운 거죠. 세뇌. 반복적인 말을 계속. 그러면은 이 경험에 계속 노출이 되니까 당연히 뇌가 그렇게 형성될 수밖에 없겠죠. 자, 다음 문장 봅니다. 지난 1학기 중간고사 때 우리를 괴롭혔던 구문이 나왔네요. 더비교급, 더비교급입니다. 나왔죠? 뭐뭐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뭐뭐하다. 그죠? 자, 여기서 내용도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잘 따라오세요. The more neurons fire. 그럼 뉴런이 더 많이 점화될수록 일단 직독직기를 해볼게. 뉴런이 더 많이 점화될수록 as 뭐 하면서 그들이 are activated 활성화되면서요. by repeated 또 나왔으니까 체크. repeated thoughts and activities 반복된 생각과 활동에 의해 그들이 활성화되면서 뉴런이 더 많이 점화할수록 the faster they develop 그들은 더 빨리 발달하게 됩니다. neural pathways로 신경의 경로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속적인 변화를 유발합니다. 뇌에서. 자, 직독직계 다 있거든? 뭔 말이야? 그러게요. 조금 헷갈리죠? 여기가. 자, 설명 좀 해줄게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일단 뉴런이 점화한다는 거. 뉴런이라는 건 신경세포 말하는 거죠. 네. 그럼 신경세포가 점화한다는 건 신경세포가 활성화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은 그 신경세포가 뭐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는 거랍니까? 반복된 생각과 활동에 의해서 활성화되면서 이 뉴런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글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습관.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습관화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화. 자, 볼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거를 습관으로 만들려고 해요. 뭐 하루에 팔굽혀펴기 10개 하기 뭐 이런 걸 습관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쳐보자. 그러면은 우리가 습관이 되기 전에는 의식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습관이라는 게 잘 안 만들어지는 이유를 저는 두 가지로 꼽습니다. 첫 번째, 까먹어서. 두 번째, 귀찮아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습관이 안 만들어지는 이유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이유가 저는 까먹어서라고 생각해요. 까먹어서. 나 내일부터 팔굽혀펴기 10개씩 해야지. 이걸 까먹는 거야. 왜?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됐어? 그러면 우리가 팔굽혀펴기 10개를 계속 해야겠죠. 그걸 신경 써야 되죠. 그렇죠? 신경 쓴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의식을 갖고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신경 쓴다는 거를 지금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뉴런이 점화한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뉴런이 발화한다, 점화한다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러니까 좀 자세하게 써볼게요. 습관으로 만들려 하는 행위를
신경 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됐어요? 내가 습관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있어. 팔굽혀펴기 10개 하는 거야. 이 행동을 해야겠다 하고 신경 쓰는 거. 됐어? 그럼 신경을 쓸 때 내 신경세포가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이해돼? 여기까지?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근데 이 신경을 내가 많이 써요. 신경을 많이 써. 내가 한 5분 단위로 계속 신경 쓰는 거야. 아, 오늘 집에 가서 팔굽혀펴기 해야지. 또 5분 뒤에 아, 집에 가서 팔굽혀펴기 10개 해야지. 이걸 계속 신경 써. 그럼 내가 까먹겠어요? 안 까먹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들이 더 빠르게 발달하게 된다는 거야. 내가 생각을 더 많이 할수록 이게 신경 경로로 발달을 많이 한대요. 이 말이 좀 어렵죠. 신경 경로. 이게 뭔지는 좀 이 부연 설명을 통해서 해줄게요. 그 신경 경로가 그래서 지속적인 변화를 유발한다고 했거든요. 여기서 지속적인 변화를 유발한다가 뭐냐? 이게 습관화를 말하는 거야. 됐어? 네. 자, 뇌가 있어요. 이 영역은 이미 습관이 된 영역이라고 해볼게요. 습관이 된 영역은요, 무의식의 영역이죠. 네. 맞아요? 네. 습관이라는 거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게 습관 아니야? 그럼 이거는 내가 의식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절로 나오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죠. 의도치 않게 나오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런데 요 영역이 있어. 요 영역이 팔굽혀펴기 10개씩 하는 거라고 쳐볼게요. 이건 습관이 아니야. 습관이 자, 아니죠. 어? 뭐라고요? 빗금 치신다고 습관이신 거죠? 미안해, 색깔로 표시할게. 아, 네. 됐죠? 자, 이건 아직 습관이 아니에요. 팔굽혀펴기 10개 하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습관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활성화가 돼야 돼. 활성화가. 얘는 항상 활성화가 돼 있어. 늘 습관이니까. 무의식 중에도 나오니까 여기는 항상 빨간불로 들어와 있어. 근데 이거는 내가 팔굽혀펴기를 해야지 하고 생각할 때마다 한 번씩 빨간색으로 불이 들어오는 거야. 한 번씩. 또 생각하면은 또 빨간불이 또 들어와. 한 번 더 생각하면 또 빨간불 들어와. 그럼 생각을 많이 할수록 빨간불이 점점 이렇게 차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습관 쪽으로 편입이 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네. 이거를 뭐라고 표현한 거냐? 걔네가 그 습관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신경 경로로 발달하게 된다. 신경 경로로 발달하게 된다라는 것 자체가 얘가 여기의 경로로 들어가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습관의 영역으로 가게 된다고.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갑시다. 또는 in the words of Donald Hebb. 자, Donald Hebb의 말에 따르면 neurons that fire together wire together.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랑. 뉴런인데 함께 점화하는 뉴런은 함께 연결된대요. 똑같은 말이야. 함께 점화한다? 점화한다가 뭐라고요? 빨간불 들어오는 거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 여기에도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 그러면은 이게 함께 연결돼서 한 방에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됐어? 이거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 나왔습니다. 마지막 문장. 여기가 아마 요지로 내가 표시했던 거 같네. 맞네요. 여기가 요지입니다. This is such an encouraging premise. 여기서 such형 혁명 나왔거든요. such형 혁명은 그냥 뭐 별거 없는데 그렇게나 형용사함 명사, 뭐 너무나 형용사함 명사, 뭐 이렇게 해석하면 돼. 자, 이것은 그렇게나 고무적인 전제랍니다. 즉 결론인데요. 결론이 뭐냐? We can intentionally create. 우리는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습관 나왔다. 중요한 단어죠. 습관을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For the brain, 뇌가 to be happier, 더 행복하도록 쓰시고 가시네요. 뇌가 더 행복해지도록 습관을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끝났는데 여기 마지막 문장에서 약간 말장난할 수 있거든요. 자, 무슨 말장난이냐면요. 우리는 습관을 의도적으로 만든다고 했죠. 네.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습관이 된 거죠. 습관이 되면 의도치 않게 발현되는 거죠. 네. 요걸로 말장난한 겁니다. 됐어요?
습관을 우리가 일부러 만들 수 있다고요. 일부러. 어떻게 하면 돼요? 반복하면 되죠. 그렇죠? 반복하면 습관이 되죠. 굉장히 많이 반복하면. 근데 이게 완전히 습관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신경을 안 써도 이미 빨간불이 항상 들어와 있다고요. 이해됐죠? 저는 대표적인 게 운전이라 생각해요. 운전. 제가 처음에 운전을 할 때는요. 오른쪽이 엑셀, 왼쪽이 브레이크 이걸 신경 쓰면서 운전을 해야 돼요. 처음에 이제 운전을 배우니까. 근데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은 요새는요. 운전을 하면요. 제가 운전하면서 동시에 한 3가지를 할 수 있어요. 지금은. 한 손으로 운전하면서 카톡을 보내면서 햄버거를 먹을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해요. 진짜로. 이제 요새는 이제 뭐 반자율주행 이런 것도 잘 되니까 고속도로 같은 데서 크루즈 컨트롤 그냥 켜놔요. 그럼 핸들을 안 잡아도 돼요. 이 상태로 가는 거야. 그럼 이제 카톡 하면서 햄버거 좀 먹고 핸들 잡으라고 가끔 경고등 뜨면 한번 잡고 햄버거 보면서 카톡 보내고. 그래요. 그게 이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약간은 위험하지만. 예. 그러니까 뭐 엑셀 브레이크 밟는 거? 이거는 그냥 자동이야, 자동. 그러니까 내가 신경을 안 써도 무의식적으로 발현이 되는 거죠. 내가 왜냐면은 정말 많은 반복을 통해 운전을 했으니까. 습관을 의도적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거를 다시 한번 제목을 말해주자면 행복을 위한 두뇌 습관 형성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됐어요? 그럼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두뇌에서의 어떤 습관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뇌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습관을 만들 수 있다고요. 뇌를 습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뇌의 사용을요. 됐죠? 여기서 대표적인 예시로 든 게 행복이었잖아. 행복이라는 거는 생각과 관련된 거 아니에요? 네. 저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달라지는 거잖아.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수업 듣고 있는 걸 괴롭다고 생각하면 괴로운 거고요.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한 거죠. 저마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냥 계속 훈련을 하는 거야. 나는 행복하다. 저 새끼한테 욕먹어도 나는 행복하다. 지범이가 막 나한테 막 쳐맞아도 나는 행복하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럼 그게 행복이 되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반복을 통해서요. 됐죠? 그래서 반복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빈칸으로 출제해도 전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서술형으로 출제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요약 같은 걸로 내도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볼게요. 아직 3질문 남았어요. 추워. 어렵게 나오면 인스파이러토리가 쓰일 것 같긴 한데 뭐야? 그래서 중요한 게 뭐죠?
있고 한 번 있고 때 같은데 그냥 준비해볼까. 내가 있어. 이준석 당과 연락을 끊고 짚어줘. 국민의힘이 지금 난리 나네. 무슨 소리? 응? 왜? 몰라. 그 뭐지? 그 이준석이 30대인가 그러잖아. 그래서 존나 싫어하는 거야 꼰대들이. 그래가지고 이경이 안 맞아서 오! 마녀 열렸다. 이경이 안 맞아서 점수 타고. 정신 세대겠지. 지우키. 아이씨 엄마한테 이럴 거야. 엄마한테 믿을 거야. 오늘 집 가서 자겠다. 아 끝나고 선물 살 건데 뭐 해야 되지? 뭐라고? 뭐 사야 되지? 선물 도와줘? 아 사회공 뭐 사주고 올리브영 갈까? 뭐 올리브영 가는지. 아 일단 다이소는 가야 되잖아. 담아야 되니까. 일단 올리브영 갔다 가자 다이소. 그러니까. 야, 내가 있잖아 창현아. 응? 홍세, 너 홍세 선물 알아? 어? 홍세 선물 알아? 알았어. 너 그 여자형 같은 비트 받았어? 내가 그거 남자형 걸로 교환해줄까 생각하고 있었거든. 아니 내가 하나 남아가지고 교환해서 한 번 뿌린 건데 한 번 교환해서 주라 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생각하니까. 여자형 가지고 있었어. 너도 남자형 가지고 있었대? 남자형 데오드란트, 남자형 스킨 어때? 남자형 향수. 남자형 데오드란트 어때? 그 존나 그 시원한 아빠 냄새 나는 거. 존나 시원한 아빠 냄새 나는 스킨이나 데오드란트. 연구 크림 줄까? 니베야. 이거 가리털 한번 축구부한테 파이팅 이러면서. 연구 크림 줄까? 자 이거는 질레트와 함께하면 정말 좋단다. 질레트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커브가 잘 들어가기 때문에 축구력이 정말 부드럽죠. 턱을 이렇게 잘 들어가죠. 감싸주죠. 정말 겁나 조기 축구 회장님이 거의 나 이런 거 처음 처음 따라다니다가 학원 가기 싫어서 축구 잘하는 야, 친구들이 지기 싫어서. 안정원 씨 센스 하나 또 있잖아. 오늘 잘 사귀네. 야, 꿀팁 하나 알까? 뭔가 이 의외인 걸 사면 좋아할 수도 있어. 존나. 머리끈 사야지. 약간 졸라 핑크핑크한. 그런 거 있잖아. 키업 디귿. 그걸 뭐가 싫다는 거야? 왜 저래? 이런 거 사면 좋았을 때고. 바로 어필. 전혀. 아니 그 예전에 엄마가 그 막 혹시 모른다고 지갑에다가 그걸 넣어놨었어. 너 지갑에? 화이팅! 너 어머니가?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 거 졸라 개방적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혹시 모르니까 넣어야지. 근데 그걸 초등학교 때 엄마 그러니까 우리 가족끼리 놀러 갔는데 그 모텔에서 준 거란 말이야. 나는 그래서 씨발 초등학교 때 받은 건데 그거를 넣어가지고 에잉 이러면서 그냥 버렸단 말이야. 나는 그 뭐지? 이거부터 저번에 생일 때 친구한테 콘돔 5,900원짜리를 카톡 받았잖아. 심하다. 이런 거 어떻게 주문해? 또 가져가네. 주문해서 엄마도 국물에 넣을 거 아니야. 주문했네. 그래서 바로 심지어 씨가 그 청소년이 구매 불가능한 초박형 콘돔이었어. 씨가 어지간질한 거야. 어지간질하네. 재미도 좋다고 이제 엄마 친구가 생일 선물 줘서 이거 좀 지키고 이제 바로 바로 신기 후기 남겨드릴게요. 사용 후기도 남겨주셨어. 경민이 오늘 먹었던 거. 후기 못 남김.
진짜 바람 존나 불었잖아. 나 진짜 야 진짜 이게 칼바람이 었고 칼바람이 나도 칼바람 날아가니면 뭐 이렇게. 나도 지난 진짜 주에 OMR을 바꿔달라 했거든. 치마 파카 입고 이러고 야, 사실 고등학교 이거 써야 되는데 씨발. 이러는 거야, 갑자기. 역사고등학교 이질했어 나. 아니 난 아까 그 집으로 그러니까 김우석이랑 만났단 말이야. 학교 끝나고. 근데 집 가는데 이틀하면서 갔어. 이거 반팔 입었을 때? 아 병신 testing. 내일 원신 5성 노려봅니다. 뭐 사야 되지? 내가 하나 추천할 거야? 아 일단 가서 보자. 아 나 그거 말고 나 아니. 아 걔가 화장을 많이 안 해가지고 그러면 그런 거 사야지. 노세범 같은 거 사야 돼. 아니 나 일단 가서 보자. 노세범 많이 해가지고. 아니 안지면 떠든 거 다 들려. 몇 대만 갈고 있지. 아. 아니 잘 너 뭐하지 마 장영빈. 이 새끼 마인크래프트야 머리. 제 머리. 그 사람 허리가 굵어졌나? 아 시끄러. 다음 거 보자. 아 네. 선생님 저 그 전에 질문이 있는데 인커레이징이 형용사 이거 고무적인이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그럼 인스파이러토리를 써도 되는 거예요? Inspiring. 인스파이러토리. Inspiring이 좀 더 낫죠? Inspiring 같은 ing형으로. 아. 저기 뭐 약간 졸린데 일어서면 안 돼. 알았어. 선물 줄게. 네. 감사히 올라가겠습니다. 저거 치지만 마. 옆에 가서 할게요. 안 치게 조심. 오케이 화이팅. 자, 보자. 자, 24번도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자. 자, 봅시다. 일단 그래 제목부터 볼까? 현대 사회가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이끄는 방법. 이게 제목입니다. 벌써 와닿지 않죠? 현대 사회가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이끄는 방법이래요. 자, 내용 한번 바로 봅시다. 자, in modern times, 현대에는 사회가 더 역동적이게 되었대요. 역동적이라는 말, 뭔가 빈칸으로 4개 생겼네요. 자, 다음 거 보자면 social mobility, 사회적 유동성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시작했대요. 뭐 하기를? to exercise, 운동하다 아니에요. 발휘하다, 행사하다 이런 뜻이야. A higher degree of choice, 더 높은 정도의 선택을 발휘하기를 시작했답니다. regarding은 뭐뭐에 관해서, for instance, 예를 들어 뭐에 관해서냐? 그들의 직업, 그들의 결혼, 그들의 종교에 관해서 더 높은 정도의 선택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대요. 두 줄 읽었거든? 뭔 소리인지 좀 볼게요. 사회가 역동적이래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나왔다? 선택의 정도가 높아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서 더 높은 정도의 선택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은 사회가 고정적이면 선택의 폭은 낮아지겠죠. 됐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조선시대 생각하면 딱 쉬워요. 조선시대. 얘들아, 사회가 고정적이다, 사회가 역동적이다. 역동적이라는 거는 유동적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유동적이다, 뭐 유연하다, 뭐 이런 말인데요. 사회가 고정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조선시대 때는 정해져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고정적인 게 되게 많았다고. 내가 상놈이야. 그러면 내가 양반이랑 결혼할 수 있어요? 못하죠. 반상의 법도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사회가 고정적이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한도가 되게 없었다는 거죠. 네.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서울 출신은 이제 뭐 과거를 못 본다? 뭐 그런 거 과거를 못 보는 건가? 그 문과 계열을 이제 못 보는 것도 잡과만 가능하고 막 이런 게 있었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선택의 폭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겠죠. 그렇죠? 폭이 낮다는 거는 선택에 있어서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사회가 현대에 들어서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뭐 어떤
직급 때문에 결혼을 못하고 그럴 일이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거의 극소수에나 있겠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사회는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유연하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거에 있어서 직업이 됐든 결혼이 됐든 종교에 있든. 뭐야? 다 했다고? 다 했으면 가. 쌤 지금 수업하니까. 채점은 다 하고 가라. 자, 다시 돌아가서 내용 이어서 볼게요. 지금까지 이해됐죠? 뭔 말인지? 네. 오케이. 자, 갑니다. This poses a challenge. 이것은 뭐냐? 사회적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거. 이것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To traditional roles in society. 사회의 전통적 역할에 이의를 제기했대요. 이건 또 뭔 말이야? 자, 전통적인이란 말이 나오면요, 얘들아, 전통이란 게 뭐예요? 옛날부터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게 전통이잖아요. 그쵸? 즉 방금 전에 말한 대로 어떤 틀에 박혀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즉 고정적인 거. 맞아, 틀딱이야. 그런 거야.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즉 사회의 전통적인 역할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럼 사회의 전통적인 역할이란 게 뭔데요? 사회가 어떤 위에 말했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어떤 즉 사람이 행동하는 거에 강제성을 두는 거죠. 강제성을 두는 거. 이게 바로 사회의 전통적인 역할이었거든요. 됐어요? 네. 사회의 전통적인 역할이 뭐다? 사람의 행동에 강제성을 두는 거죠. 됐어요? 강제성을 두는 거. 여기에 이의를 제기했대. 이의를 제기했다는 거는 나 강제성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됐어? 나는 자유롭게 살겠다. 강제성을 당하지 않겠다. 이의를 제기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에 연결되는 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좀 헷갈려요, 이거. 그래서 잘 봐야 돼요. It was less evident that 하고 나왔는데 대절이야가 덜 분명하대요. 덜 분명하다. 대절이야를 볼까요? 어떤 사람이 needed to commit to the role. commit to는 뭐뭐에 전념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전념할 필요가 있었대. 역할에. 어떤 역할에 어떤 사람이 이건 그냥 타고난으로 해석하세요. was born into 뭐뭐로 태어난 거니까 개인이 그러니까 타고난 역할에 전념할 필요가 있단데 그럼 얘들아 타고난 역할이라는 건 뭐예요? 타고난 역할이라는 거는 이거 아니야? 한마디로? 네. 타고난 역할이라며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역할이라는 거죠. 정해진 거죠. 고정적인 거죠. 이거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 즉 나는 정해진 대로 살아야 된다 라는 것 자체가 덜 분명해진 거죠. 왜? 사회가 역동적으로 됐으니까. 이해돼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네. 오케이. 뭐 할 때? 대안이 실현될 수 있을 때. 대안책이 있으니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회가 고정적이었기 때문에 대안이 없어요. 됐어? 그러니까 내가 아까 조선시대를 예시로 들었지만 조선시대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를 그냥 한 1950년, 60년대? 이때만 생각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때 청년들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사실 대부분은 그 산업 근로자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죠. 대부분은요. 그 당시에 뭔가 물론 선생님이 됐든 뭐가 됐든 직업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공장에서 일하고 그런 게 거의 대부분 아니었을까? 그때 한창 이제 산업화되는 이제 그런 시기였으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면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는요. 대안이 실현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겠죠. 내가 이것 대신에 다른 대안책이 있다면 이 말이잖아. 결국에 얘가 말하는 거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이 얘기죠. 됐어요?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은 정해진 것을 쭉 할 필요성이 덜 분명해진다.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럴 필요성이 낮아진다. 됐어요? 이해되죠, 내용? 오케이? 자, 다음 내용 간다 그러면 Increasing control over one's life choices. 컨트롤은 통제권이죠. 뭐에 대한 통제권이야? 어떤 개인의 삶의 선택권에 대한 통제권이래요. 근데 이 통제권이 증가한대요. 자,
내가 어떤 선택이 있어서 통제권이 있어. 여기 통제 이거를 선택할 수 있고 이거를 선택할 수 있어. 통제권이란 건 선택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통제 가능한 영역. 됐어? 근데 이게 증가해요. 그럼 결국에는 얘가 말하는 건 뭡니까? 선택권이 증가한다는 거. 이거예요. 됐어요? 선택권이 증가한다는 건 뭡니까?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게 되었답니다. 뭐 어떻게 되면서? 현대가 역동적으로 되면서. 현대사회가. 그렇죠? 계속 이어지죠, 내용? 오케이? 이해됐죠? 다음 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뭔가 막히는 게 나옵니다. Identity then became a problem. 그러니까 정체성이 문제가 됐대요. 이것도 뭔 말이야? 정체성이 문제가 됐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연 설명을 좀 해줄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랑 아빠가 화가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나의 타고난 자질, 특성은 화가 쪽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쵸? 즉 내가 뭔가 깨달음을 얻고 내가 뭔가 진정한 나의 어떤 뭐 흥미나 어떤 관심사가 가지기 전까지는 나는 계속 어떤 그림 같은 거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자라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화가가 아니라 나는 과학이 재밌어. 그래서 나는 이제 그 공대 쪽을 가는 거야. 막 과학자가 되려고 하는 거야. 됐어? 그러면은 나는 정체성이 뭐가 되는 거야? 엄마 아빠는 나를 화가가 되기를 원해갖고 이렇게 나를 길렀는데 나는 결국엔 과학자를 하고 있어. 그러면은 내가 과학자가 됐을 때는 이게 그럼 내 정체성이 이게 맞는 건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정체성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립니다. 그것은 즉 정체성은요. 여기서 no longer에 체크돼 있고 but에 체크돼 있죠. 이게 뭐냐면은 not 있잖아. not B는 A가 아니라 B다 이렇게 해서 가잖아. 그러니까 not 대신에 no longer 쓴 거야. 이렇게 해서 거의 똑같아요. 이건 A가 아니라 B다. 아래 거는 더 이상 A가 아니라 B다.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러면 정체성이라는 것은 더 이상 거의 ready-made at birth, 태어날 때 주어진 게 더 이상 아니라 but something to be discovered, 발견되는 무언가였다. 이렇게 되죠. 직역하자면. 자, 이것도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태어날 때 주어지는 이게 뭡니까? 선천적인 것 아니에요? 그렇죠. 태어날 때 주어지는 거 선천적인 거잖아. 타고난 거죠. 그러면은 발견되는 것은 후천적인 것이에요. 이게 왜 후천적인 거냐? 나는 화가 집안에서 태어났거든? 근데 내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경험을 하고 여러 가지를 접하면서 하다 보니까 나는 과학이 더 재밌고 여기에 더 흥미가 있고 여기에 더 소질이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예요? 후천적인 게 되는 거죠. 후천적인 거.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는 거는 뭐였다? 선천적인 게 아니라 더 이상 후천적인 것이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어서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마지막 문장 보면 traditional role, traditional 또 나왔네요. 전통적인 역할 정체성이래요. prescribed by society, 사회에 의해 규정되어진 전통적인 역할 정체성은요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마스크로 보이기 시작했대요. 이건 또 뭔 말이야? 일단 마스크라는 거는 가면이죠. 그러면 가면이라는 거는요 결국 외부의 겉모습을 의미하는 거잖아. 외부의 겉모습. 자, 그러면은 외부의 겉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사람들에게 부여된, 사람들에게 부과된. 자, 어떤 사람들인가? 후즈, 소유격 관계대명사 나왔는데 real self was to be found. 자, 여기 잠깐 보면은 비동사 뒤에 to be pp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은 be2 용법이라고 불리는 놈인데 그딴 거 몰라도 되고요. 그냥 단순하게 be2 be pp 이렇게 나오면요 can처럼 해석하면 돼요. 뭐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뭐 될 수 있다고 해석하면 됩니다. 뭐뭐 될 수 있다. 됐어? 그러니까 이 be2를 can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can으로. 아시겠죠? 그러면 진정한 자아가 발견될 수 있답니다. 어딘가 저 아래에서.
됐어? 자, 직역은 다 했거든요. 뭔 말인지 또 파악해 봅시다. 한 문장 한 문장 해석이 되게 좀 뭐랄까 추상적이고 비유적이고 막 이렇게 말해갖고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볼게요. 사회에 의해 규정되어진 전통적 역할 정체성이 있대요. 자, 이거는 이해될 겁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그럼 그 규정된 역할은요,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 그냥 외부의 겉모습으로서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사람들에게 부여된. 근데 어떤 사람들이요? 진정한 자아가 어딘가 저 내면 아래에서 발견된 사람들이래요. 뭔 말인지 돼요? 잘 모르겠어요? 한글만 보세요. 내용 잘 모르겠으면 내가 한글 읽어줄게요. 사회에 의해 규정되어진 전통적인 역할 정체성은 저 아래 어딘가에서 자신의 진정한 자아가 발견되어져야 할 사람들에게 부여된 가면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요. 자, 쉽게 또 가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사회에 의해 규정된 어떤 역할이 있어요. 전통적 역할이 있습니다. 자, 아까 말했다시피 나는 화가 집안에서 태어났어. 엄마 아빠가 다 화가야. 그러면은 일단 나는 화가로서 이제 살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사회에 의해 규정된 전통적 역할 정체성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나는 아직 나만의 진정한 자아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발견되지 않은 상태야. 근데 이게 발견이 됐어. 아까 말했던 뭐 과학자 같은 걸로. 됐어? 자, 그럼 이제 진정한 자아가 발견이 됐어. 그러면은 그 진정한 자아가 발견된, 즉 나는 과학자를 할 거다라는 이 자아가 실현된 상태야. 그러면 그 상태에서 화가라는 거는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직업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은 이거잖아, 이거. 과학자잖아. 이게 나의 진정한 자아잖아요. 그러면은 화가라는 건 뭐예요? 그냥 겉모습일 뿐이라는 거예요. 겉모습일 뿐이라고. 됐어? 그냥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야. 뭐 만약에 이제 우리가 다 친구 사이야. 그럼 이제 뭐 창영이가 야, 너 어떻게 뭐 화가 준비는 잘 돼가냐?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아니, 나 화가 안 할 건데? 그냥 뭐 취미로 뭐 그림 정도는 뭐 그릴 수 있는데 아니 난 뭐 굳이 하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나는 화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은 약간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 가면만 쓰고 살아간다는 거야. 근데 내 진정한 자아는 뭐예요? 이거거든. 과학자. 이해돼요? 뭔 말인지? 이해돼? 뭔 말인지? 이해 안 되는 것 같은데.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준혁이? 그래서 결국 진정한 자아가,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뭔가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 역동적인 사회로 인해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어. 내가 어떤 대안을 선택했어. 그러면은 그 선택한 대안 쪽으로 나는 나아갈 거거든. 어떤 사회가 규정한 게 아니라 난 그쪽으로 나아갈 거거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여된 그냥 가면처럼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냥 겉모습 정도로만 보이는 거야. 그냥 거칠해. 겉모습. 그냥 이제 전통적인 사회의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뭐 아까 말했던 뭐 양반 뭐 이런 걸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 그러면은 양반 상놈이 있어. 내가 양반이야. 근데 나는 상놈이 좋아. 얘랑 결혼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야, 안 되잖아. 그치? 이게 뭔데? 전통적인 사회 역할 아니에요? 사회에 의해서 규정된 전통적 역할 정체성이잖아. 그쵸? 나는 상놈이랑 결혼할 수 없거든. 근데 내 진정한 자아는 무엇입니까? 나는 얘랑 결혼하고 싶다. 이게 나의 진정한 자아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뭐예요? 그냥 숨긴다는 거야. 숨긴다고. 됐어요? 가면을 쓰고 그냥 숨긴다고. 이해돼요? 뭔 말인지? 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대 사회가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되도록 이끄는 방법이라고 아까 전에 제가 얘기를 했죠. 즉 무슨 말이냐? 현대 사회는 역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역할 규정을 하는 게 있어요. 원래 그게 사회가 하는 역할입니다. 사회에서.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현대는 지금 현재 역동적이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진정한 자아가 실현되기 전까지는요. 그 전통적인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그걸 따라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진정한 자아가 실현되고 나면 어떻다? 우리는 얼마든지 선택의 폭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대안이 실현되면은 나는 그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아까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진정한 자아를 실현해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뭔가가 생기게 된다면은 그쪽으로 가면 된다고요.
그래서 사회에서 규정을 짓지만 나의 어떤 그 진정한 자아로 인해서 내가 직접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것. 이게 이제 이 글 전체에서 하고 싶은 말이 되겠습니다. 글이 되게 어렵죠. 이 글의 주제는 참고로 두 번째 문장이고요. 맨 마지막 문장을 저는 요지로 잡았습니다. 그죠? 자, 24번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자, 29, 30은 비교적 쉽습니다. 다행이다. 네, 비교적 쉬워요. 다행이죠. 자, 그리고 29번은요, 미리 말하자면요, 얘는 일치로 낼 수밖에 없는 지문인 것 같아요. 낼 게 없어요. 낼 게 없어. 자, 일치로 내는 게 가장 좋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그냥 미리 말할게요. 첫 문장이 주제입니다. 그리고요, 이 글은 어떤 흐름이나 전체적인 내용이나 뭐 별로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한 문장 한 문장 정확하게 해석하고 무슨 내용이냐 그냥 이거 파악하는 게 훨씬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자, 바로 가볼게요. 여기 구문 분석 틀린 거 있는데 수정도 맞아. 지금 여기가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prevent가 얘랑 짝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얘랑 짝이 아니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고요. 그리고 이 prevent는 kill off랑 짝이에요. kill off. 이렇게 짝입니다. 그래서 전체 괄호가 that부터 끝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that부터 끝까지. 그래서 요 that절이 지금 주격 관계대명사로 얘를 수식하는 거고요. 이렇게 수식하는 거고. 그 다음에 and하고 나온 prevent는 요 kill off랑 짝입니다. 자, 그러면 해석 한번 해볼게요. 우리 식품에서 미네랄의 감소는요, 결과랍니다. 뭐의 결과야? 페스티사이드와 fertilizer의 사용의 결과랍니다. 그러니까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이 무엇이냐? 페스티사이드, 살충제랑요, 그 다음에 fertilizer, 비료입니다. 이걸 사용했어.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식품에서의 미네랄이 감소했대요. 자, 이렇게 됐답니다. 자, 근데 어떤 이제 살충제와 비료냐?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이만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자, 살충제와 비료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이로운 박테리아, 지렁이, 벌레를 죽인답니다. 토양에 있는. 근데 어떤 박테리아, 지렁이, 벌레냐? 좀 더 구체적인 관계대명사 나왔는데요. They create many of the essential nutrients in the first place. 애초에 많은 그런 필수적인 영양소를 만들어낸대요. 됐어? 많은 필수적 영양소를 만들어내는 이로운 박테리아, 지렁이, 벌레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얘네를 죽여버린대. 이로운 걸 없애는 거면 안 좋은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prevent, 막아버린대요. The uptake of nutrients into the plant. 자, 여기서 uptake는 흡수라는 뜻인데요. 그러면 영양소의 흡수를 막아버린대요. 이것도 안 좋은 말이죠. 영양소의 흡수가 어디로 되는데? 식물로요. 이거를 막아버리는 그런 살충제와 비료를 사용했기 때문이랍니다. 되셨죠? 네. 자, 그러면 부연 설명을 좀 한번 써보죠. 살충제와 비료인데 이 살충제와 비료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첫 번째, 이로운 박테리아. 생물이라고 할게요. 그냥 편의상 생물. 이런 거를 제거해 버린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식물로의 영양소 흡수를 막는데요. 영양소 흡수 차단을 한답니다. 됐어? 다 안 좋은 거잖아. 둘 다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그렇죠? 뭐가? 살충제나 비료를 사용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미네랄이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영양분이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영양소 흡수를 차단해버리고 이로운 박테리아 생물을 제거해버리는데 그럼 당연히 영양소가 감소할 수밖에 없잖아. 됐죠? 그 얘기 하는 거야. 자, 이어서 간다. 두 번째 문장. 자, 동명사 주어 나왔거든요. fertilizing. 그래서 단수 취급되고 있고요. 자, 보겠습니다. 농작물에 비료를 주는 거래요. 자, 비료를 주는 거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나쁜 말이죠? 뒤에 나쁜 내용 나와야 돼. With nitrogen and potassium. 그러니까 질소와 포타슘으로 농작물에 비료를 주는 거는요,
has led to declines. 감소로 이어졌답니다. 자, 안 좋은 거 나와야 되죠? 근데 감소라는 말이 나왔어. 그럼 뭐의 감소? 좋은 거의 감소. 이런 말이 돼야겠죠. 나쁜 거의 감소면 좋은 말이잖아. 그렇지? 좋은 거의 감소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마그네슘, 뭐 아연, 철, 아이오딘. 요새 아이오딘이라고 한다면서요? 요오드라고 안 하고. 네, 알았어요. 넘어가요. 자, 아무튼 뭐 이런 거에 감소로 이어졌답니다. 이거는 다 좋은 거예요. 왜? 한마디로 영양소잖아. 영양소. 영양소의 감소로 이어졌다고. 뭐 하면은? 비료 사용하면. 똑같은 말 한 거죠. 자, 이어서 갑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There has been on average, 평균적으로 있어 왔어. 약 30%의 감소가 있었답니다. 감소가 있었다고 했으니까 또 뒤에 좋은 거 나와야겠죠? 좋은 게 뭐예요? 마그네슘 함량이겠죠. 밀에 마그네슘 함량에 있어서 약 30% 함량 감소가 있었답니다. 이어서 This is partly, 이것은 부분적으로 뭐 때문이냐? 포타슘이 방해물이 되기 때문이라는데 잠깐 보면은요. 뭐 이거는 어법 안 나오니까 그냥 가볍게 보셔도 돼요. due to가 전치사야. 그러면 얘에 대한 목적어가 뭐냐면 being이야. being. 얘가 동명사 목적어거든. 그럼 얘를 동사라고 쳐볼게. 동사는 아니지만. 그럼 포타슘이 뭐냐? 의미상 주어야. 이 블로커가 보어고요. 됐어? 그럼 해석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얘가 이게 되는 것 때문에.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포타슘이 방해물인 것 때문에. 됐어? 이것은 부분적으로 뭐 때문이다? 포타슘이 방해물이 되기 때문이랍니다. 뭐에 대해서? 마그네슘 흡수에 대해서요. 식물에 의한. 아까 포타슘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데 아까 위를 보면 뭐라고 나왔었냐면은 질소와 포타슘으로 농작물에 비료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포타슘이라는 게 비료의 일종인 거죠. 그렇죠? 비료의 일종인데 그 비료의 일종이 결국에는 차단자의 역할이 돼버린다고. 뭘 차단해버린다고? 식물에 의한 마그네슘 흡수의 차단이 돼버린다고. 마그네슘은 뭡니까? 영양소죠, 영양소. 그러니까 영양소 흡수를 차단해버리는 거야. 영양소 흡수를 차단하니까 당연히 식품에서 미네랄, 그 영양소가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됐어? 이어서 lower magnesium levels in soil. 자, 토양에서의 더 낮은 마그네슘 수치 또한 발생한답니다. 산성 토양에서도 발생한대요. 산성 토양. 자, 그리고 약 70%인데요. 지구상의 농지의 약 70%가 현재는 산성 토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두 번째 얘기가 나온 건데 정리를 좀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윗부분부터 여기 세 번째 문장인가요? fertilizing? 두 번째 문장 여기부터 좀 잠깐 다시 복습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료를 줘요. 농작물에다가. 그러면은 영양소가 감소한대요. 그럼 이제 어떤 원리로 그런 건지 좀 보자면 밀의 마그네슘 함량이 평균적으로 30% 감소가 일어났었대. 그럼 왜 감소가 일어났느냐? 뭐 때문이냐면 그 포타슘으로 비료를 주는데 그 포타슘 자체가 뭐가 된다? 마그네슘 흡수에 있어서 식물에 의한 마그네슘 흡수에 있어서 방해가 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토양이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이제 씨앗을 이렇게 세워. 그러면은 여기다가 비료를 막 이렇게 뿌려. 비료라는 건 땅에다가 심는 거잖아요. 땅에다 이렇게 넣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이게 식물에 의한 이 식물이 마그네슘을 흡수한다고요. 쉽게 말하면. 식물이 이 토양에 있는 마그네슘을 흡수를 해야 돼. 그래서 나중에 이 식물이 이제 다 자라서 열매가 되면은 우리가 그걸 따면은 그 이제 마그네슘 이제 흡수된 마그네슘을 우리가 섭취를 하면은 이제 풍부한 그 영양소를 우리가 섭취하게 되는 거겠죠. 근데 비료 때문에 이 흡수가 안 되는 거야. 됐어? 이게 일단 첫 번째 문제라고요. 이해돼? 뭔 말인지? 네. 그리고 2차적으로 말하는 거는 토양 자체가 산성이라는 거야. 지금 토양 자체가. 산성이다 보니까 이 산성 토양 자체에서는 애초에 마그네슘 수치 자체가 낮은 거예요. 네.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안 그래도 마그네슘 수치가 낮은데 비료를 사용해서 그 낮은 것마저도 제대로 흡수가 안 돼. 그러니까 당연히 영양분이 제대로 식물에 흡수가 안 되니까 미네랄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이해되죠? 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the overall characteristics of soil. 토양의 전반적 특성은 결정한답니다. 토양의 전반적 특성. 이게 산성이냐 뭐 아니면 중화된 거냐 뭐 이런 특성이 뭘 결정하느냐? The accumulation of minerals in plant. 식물 속에 미네랄의 축적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축적, 쌓이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게 산성 토양이니까 미네랄이 잘 안 들어가요. 안 그래도 비료까지 쓰니까. 그렇지? 근데 산성 토양이 아니라면은
미네랄이 마그네슘이 좀 풍부한 그런 토양이라면은 그래도 비교적 좀 흡수가 잘 되겠죠. 그렇죠? 즉 토양 상태가 어떠하느냐가 식물의 이 함량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됐죠? 자, indeed 실제로 nowadays 오늘날 our soil 우리의 토양은 is less healthy 덜 건강하답니다. 그리고 and so are the plants grown on it. 자, 잠깐 보자면 여기 so are the plants 이 부분 내가 부분 해석 테스트 낼 거 미리 스포합니다. 식물 또한 덜 건강하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여기에서 어떻게 생겨먹은 거냐? 이 R 있잖아, R. 네. 앞에 있는 is를 대신하는 대동사예요. 그리고 이 so가 대신하는 건 뭐냐? 앞에 있는 less healthy를 대신하는 겁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도치된 겁니다. so 동사 주어. 주어 또한 그러하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식물 또한 그러하다. 식물 또한 그러하다는 건 식물 또한 덜 건강하다. 됐죠? 어떤 식물? 그곳에서 자라는 식물. 그곳이 뭐야? 그 토양을 말하는 거죠. 토양. 됐어요? 자, 그러면 뭐 전체 내용은 별거 없죠? 네. 우리의 식물 속 미네랄이 감소되는 이유입니다. 이게 그냥 이 글의 제목이에요. 왜 우리의 식품 속에서 미네랄이 감소하느냐? 그 근본 원인은 그 1차적인 원인은 살충제와 비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특히 살충제가 아니라 비료에 관련돼서 이제 구체적인 예시를 들었죠. 비료는 마그네슘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요. 플러스 토양 자체가 산성 토양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그네슘 흡수가 식물로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미네랄 함량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마그네슘 흡수가 잘 돼야 미네랄 함량이 높은가 보죠. 그것까지는 안 나왔으니까 모르겠지만. 네. 자, 마지막 30번 보겠습니다. 좀 많이 있네. 이런데 7질문을 하겠다고? 아니 이거 32번 되게 어려운 거 나왔어요. 31번. 이번에 오답률 1위였다면서요? 뭐가요? 30번이. 몇 번? 2번 아니었어요? 2번. 이게 오답률 1위였다 하더라고요. 오답률이 73%랬나? 뭐 그랬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왜 오답률이 높은지. 저 30번 맞았었던 33번이었나? 그게 좀 더 어려웠는데요. 32번이랑 3번이었어요. 그 33번이 무슨 그 애기 뭐 얘기 나오는 거 네. 있었는데 그 지문이 난 좀 더 어려웠거든요. 빈칸 정답으로서. 근데 왜 얘가 오답률 1인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30번의 제목. 이건 쉬워요. 멸종을 막기 위한 동물원의 포획 사육 프로그램입니다. 제목만 들었을 때 별로 어렵지 않죠? 요즘 별로 안- 학교는 동물원의 포획 아니 어차피 내가 나중에 알려준다니까. 아니 뭘 쓰고 그래. 멸종을 막기 위한 동물원의 포획 사육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은 진짜 쉬운 거야 얘들아. 뭐냐면 내가 그냥 전체 내용을 그냥 간략하게 말해줄게. 뭐냐면 자, 멸종 위기에 처한 어떤 생물이 있어요. 그럼 얘를 야생 상태에 그냥 둬버리면요 멸종해요. 네. 멸종해. 그러면은 이 멸종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멸종 위기에 처한 그 소수의 동물을 데리고 동물원으로 오는 거야. 동물원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잘 케어를 하는 거야. 잘 케어를 해서 개체 수를 어느 정도 회복을 하는 거예요. 회복을 하고 얘를 다시 방생한다. 이거예요. 이거야. 이게 이 전체 내용 다예요. 뭐가 어려워? 됐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 제가 몇 달 전에 들었는데 저기 뭐냐 에버랜드에서도 그걸 하고 있잖아요. 에버랜드 그 동물원 있잖아. 거기에서도 보면은 그 팬더가 있잖아요. 그 팬더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새끼 낳은 거고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사자인가 뭔가 뭐 새끼 낳았다고 뭐 그런 거 기사에도 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동물원이 단순히 이제 관람용으로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동물의 보호 프로그램 역할도 이제 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냥 그 내용 하는 거, 그 내용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For species approaching extinction. 자, 멸종에 이르고 있는 종에게 뭐 별거 아닌데 얘들아 여기다가 to 붙이면 안 된다. approach는 목적어가 바로 오니까. 자, 멸종에 접근하고 있는 종들에게는요. 동물원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답니다. act as 어떠한 역할을 하다. Last chance for survival. 생존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 작용할 수 있대요. 즉
동물원이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리커버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회복 프로그램이 are established 설립되어 있대요. 뭐 하도록? To coordinate the efforts 노력을 통합하도록요. 어떤 노력이냐? of field conservationist and wildlife authorities. 그래서 현장 환경 보호 활동가와 야생동물 당국의 노력을 통합하기 위해서 이 회복 프로그램이라는 게 설립되어 있답니다. 동물원에요. As populations of those species 그 종의 개체 수가 때문에 감소하면서 it is not unusual 이런 거 갖다가 낚시하는 거야. not unusual 됐어요? 그러니까 드물지 않다예요. 그럼 드물지 않다라는 건 흔하다라는 거죠. 됐어요? 이런 거 섞지 말라고. 이거예요. 드물지 않다는 common이야. common 흔하다. For zoos 동물원이 to start captive breeding programs. captive는 포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획 사육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게 흔하답니다. 종의 개체 수가 감소해요. 어떤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한 그 종의 개체 수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동물원에서 이제 포획을 해갖고 걔네를 잘 사육해서 방생하는 그 회복 프로그램, 리커버리 프로그램이 흔하다는 거죠. 많은 동물원에서 그걸 하고 있다고요. 자, 포획 사육은 act 작용한답니다. To protect against extinction. 딱 나왔잖아요. 멸종에 대항해서 막기 위해서죠. 멸종을 막기 위해서 작용한다는 거죠. In some cases, 자 어떤 경우에는 captive bred individuals. 그러니까 포획 사육된 거예요. breed의 과거분사입니다. 사육된. 포획 사육된 개체들이 maybe released back이니까 다시 방출된답니다. 방생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다시피. 어디로? 야생으로요. 콤마하고 ing 나왔으니까 분사구문이죠. 그래서 뭐뭐 하다. 그래서 야생의 개체 수를 보충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됐죠? 어렵지 않죠? 내용? 자, this is most successful in situations. 이것은 어떤 상황들에서 가장 성공적이랍니다. 어떤 상황이겠어요? 당연히 멸종 위기에 처한 종들을 데려오는 뭐 그런 상황이겠죠. Where individuals, 개체들이 are at greatest risk. 가장 큰 위협 상태에 있는 상황이랍니다. 뭐 하는 동안에? 특정한 생애 단계 동안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은 어떤 특정 동물이 있어. A라는 동물이 있는데 얘가 한 예를 들어서 3년 정도 이제 3살이 됐어. 얘가 3살. 예를 들어서. 근데 얘가 3살 때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어야 돼. 특정 음식을 먹어야만 얘가 살 수 있어. 근데 얘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 없어. 그 특정 음식이 없어. 원래는 있었는데 뭐 각종 환경 파괴나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그게 다 없어졌어. 그럼 그냥 두면은 멸종해야지 뭐. 됐어? 그럼 여기서 이 3살이라는 게 뭐예요? 특정 생애 주기 아니에요? 특정 생애 단계잖아요. 그렇죠? 3살이라는. 그럼 이제 이때 그냥 냅두면 멸종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얘네를 데려오는 거야. 동물원으로. 됐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이 특정 음식을 제공하는 거죠. 됐어? 이런 식이라고요. 자, 그래서 예시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자, 예를 들어서 turtle eggs, 거북이 알이 may be removed, 제거될 수 있다. 얘들아, 거북이 알이 제거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거북이 알이 어디에서 제거되느냐? high risk location에서 제거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고위험 지대에서 제거가 된다는 거예요. 거북이 알을 없애버린다는 게 아니고요. 알겠죠? Until after they hatch. 그들이 부화한 이후까지요. 됐어? 그러니까 거북이 알이면 아직 부화도 안 하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거북이 알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제 그 부화한 이후까지 어떤 이제 되게 위험한 지역이 있어요. 막 독수리 날아다니고 막 이런 데라고 쳐봐. 그러면은 거기에서 제거될 수 있다는 거는 이 위험에 처해 있는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이 거북이 알을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거겠죠. 됐어요? 여기서 제거된다는 거는 장소를 옮긴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아시겠죠? 장소를 옮긴다고요. 이것은 그러면 장소를 옮기니까 당연히 개체 수가 증가하겠죠. 이게 아마 정답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거였나? 어디였나? 아무튼간 이거를 답을 많이 골랐던 걸로 정답이 아니라 얘가 4번인가 3번인가 그랬는데 얘를 답을 많이 골랐어요. 왜냐면 학생들이 잘못 해석한 게 거북이 알이 제거되니까 이것은 개체 수가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야. 됐어? 다시 한번 거북이 알이 제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북이 알에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고위험 지역에서 안전한 지역으로 간다는 거죠. 고위험 지역에서 제거한다고. 그 지역에서. 알겠죠?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고위험 지대에서 이 R을 옮겼으니까 안전한 곳으로 옮겼으니까 당연히 개체수는 증가하겠죠. 그렇죠? 자 어떤 개체수입니까? 성체까지 생존하는 거북이 수를 증가시킬 수 있겠죠. 그냥 냅뒀으면 멸종했을 거야. 그지? 자, 또 다른 예시가 나오는데 크로커다일 프로그램스가 있답니다. 악어 프로그램 역시 have also been successful, 성공적이었는데 in ing, 뭐 하는 데 있어서? 보호하는 데 있어서 eggs and hatchlings. 그래서 이제 그 알과 해틀링은 새끼예요, 그냥. 그래서 알과 새끼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성공적이었답니다. 그래서 releasing hatchlings, 그 새끼를 방생했대요. 일단 뭐 하면? 그들이 더 잘 갖춰지면요. 그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됐어? 즉 그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 그들이 스스로 생존 가능해지게 되면 그러면 방생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멸종위기에 처한 종을 데리고 와요. 여기서 잘 케어를 해. 케어해서 개체수가 어느 정도 늘고 얘네가 좀 안정적이 됐고 지들이 스스로 이제 보호할 수 있고 잘 생존할 수 있어. 그럼 굳이 동물원에서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다시 방생하는 겁니다. 이게 개체수 회복 프로그램이에요. 천천히 해요. 쉽잖아. 뭐가 어려워 이게. 그죠? 그래서 멸종을 막기 위한 동물원의 포획 사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짜 딱 어휘로 내기가 좋네요. 이 글의 주제문은요, 세 번째, 네 번째 문장으로 저는 잡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문장. 자, 세 번째 문장은 종의 개체수가 감소하면서 동물원의 포획 사육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게 흔하다. 그럼 그 포획 사육 프로그램을 왜 하느냐? 멸종을 막기 위해서. 두 가지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주제로 잡았습니다. 됐어? 자, 여기까지. 수고들 많이 했고. 선생님 벨리 테스트 2장 네, 정도 끌게요. 넘어가야 되는데. 저희는 당연히 마무리해야죠. 저기 뭐야, 결과 좀